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기생 가이아를 놓고 대낮에 쟁탈전을 벌인 공신들 이야기입니다. 가이아는 나중에 가이옹주로 불렸는데 언제 태종의 눈에 띄어 옹주로 봉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많은 종친과 공신들의 표적이 되어 있을 만큼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기녀였습니다. 태종 7년인 1407년 12월 2일 한양의 도심 한복판에서 두 명의 장수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와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벌어진 이 싸움의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숨어서 구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생 가이아를 놓고 벌인 싸움이란 소리를 듣고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은 이 대낮에 벌어진 도성난 투극에 연관된 대혹은 황상을 파직시키고 갑차 양춘무 등 4사람을 수군에 편입시켰는데 실록은 이날 벌어진 난투극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407년명 영락 5년 대혹은 황상을 파직하고 충제 기무의 갑사 양춘무 등을 수군에 편입시키다. 대혹은 황상을 파직시키고 갑사 양춘무 등 4사람을 수군에 편입시켰다. 처음에 황상이 상기 가히아를 척으로 삼았는데 충제 기무도 또한 일찍이 가히아 어정을 통하였었다. 동짓날 내연이 파하자 가히아가 국문을 나와 황상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기무가 부하 갑사와 종인을 보내어 길에서 기다리다가 탈취하려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고 뒤쫓아 황상의 집에 이르러 수색하였으나 또한 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황상이 가히아로 하여금 말을 타고 종을 거느리고 저자를 지나가게 하였는데 기무가 또 갑사와 복종을 보내어 기다리게 하므로 황상이 말을 달려 장을 가지고 쫓으니 갑사와 종인이 모두 흩어지고 구경꾼이 담장처럼 늘어섰다. 도로에서 말이 전해져 소문이 났으나 행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임금이 듣고 사헌지평 김경을 불려 명령하였다. 내원에 정지하는 상기를 간혹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 하여 항상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일찍이 얼굴을 아는 기생도 내연에 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 정제의 고런이 생긴다. 그것은 좋게 말할 것이 없지만은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어떻다 하겠는가. 너는 마땅히 거론하여 탄핵해 아뢰라. 수일이 지난 뒤에 장명 탁신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제 들으니 상기의 연고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날 내가 말한 것은 여러 해 동안 제 집에 숨겨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고 조관이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기무는 이미 출사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 알라. 탁신이 아뢰기를 기무의 죄는 하구와 같지 않습니다. 대저태 낮에 큰 길 가운데서 금군을 보내어 사사싸움을 시켰으니 이 버릇이 자라고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에 난을 꾸미는데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기무는 공신이니 치죄할 수 없고 되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끈 자를 핵실하여 아뢰라 하였다. 헌부에서 아뢰었다. 지난 11월 12일 밤에 기무가 자기 소관인 갑사 가운데 기병 보병 30여 명을 보내어 황상의 집을 포위하고 갑사 나온경 고요성 등이 곧장 황상의 내실에 들어가 기생첩 가히아를 찾았으나 잡지 못하니 그 의장을 취하여 갔습니다. 이튿날 기무가 다시 구종과 조례를 보내어 가히아를 빼앗아오게 하여 수진방 동고에 이르니 황상이 듣고 말을 달려 장을 가지고 추격하여 가히아를 뒤쫓았습니다. 이리하여 기무가 즉시 주번 갑사 양춘무 고유성 박동수 등 10여 명과 사반 20여 명을 발하여 장을 가지고 황상과 더불어 서로 싸웠는데 양춘무가 황상을 쳐서 은대가 깨어져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군정은 엄한 것을 주장으로 삼아 각각 그 분수를 지킨 뒤에야 상하가 서로 편안하고 계급 사이에 서로 능멸하거나 범하지 아니하여 위에서는 능히 명령을 내고 아래에서는 잘 봉역하게 되어 그칠 줄 모르는 근심이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기무는 미천한 집안에서 출신하여 별로 재주와 덕이 없는데 후하게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총재에 이르렀으니 날로 더욱 근신하여 주상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 일터인데 의리를 돌보지 않고 불법한 짓을 자행하여 마음대로 금구를 발하여 남의 첩을 빼앗았으니 이것이 큰 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양춘무 등은 금군이 된 몸으로 도리어 기무의 사본에서 나온 명령을 따라 밤에 황상의 집을 포위하였고 또 길거리에서 서로 더불어 격투하여 그 은대를 쳐서 떨어뜨렸으니 실로 부당합니다. 황상은 작지 않은 산품건으로서 장을 가지고 말을 달려 조정길조로 해서 기첩을 다투었으니 빌건대 기무의 직접을 회수하고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난의 근원을 막으시고
양충무 고유성 박동수 나온경은 직첩을 회수하고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황상도 또한 정직시켜서 선비의 풍습을 고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기를 황상은 파직시키고 양충무 등 4사람은 각각 본향의 수군에 편입하고 가이하는 장 80대를 수속하게 하고 기무는 공신이니 거론하지 말라 하니 사헌부에서 또 아뢰었다. 기무는 작년에 간계병마사로 있을 때 탐욕을 자행하였고 치대를 당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 반인을 많이 거드리고 역참마다 일숙하면서 개와 닭을 도살하여 회의가 백성에게 미쳤으므로 본부에서 그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작은 공로를 생각하시어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하셨으니 진실로 마땅히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주상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해야 할 터인데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은유를 입으리라 여기고 강포한 짓을 방자이하여 임의로 금병을 발하여 밤중에 남의 집을 포위하고 그 기생첩을 강탈하여 대낮에 조로에서 때를 지어 난동을 부리기에 이르렀으니 정상과 범죄가 심중합니다. 만일 또 죄책을 가하지 않으면 지난 일을 징계하는 바가 없어 뒷날에는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기무를 한결같이 전일에 장신한 바와 같이 시행하소서. 소가 올라가니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황상은 기생 가이아를 첩으로 삼고 있었는데 총재 기무 역시 가이아와 정을 나눈 사이로 사건이 시작된 것은 12월 1일입니다. 가이아가 궁궐 잔치에 불려갔다 끝난 뒤 대궐을 나와 황상의 집으로 가던 중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두운 밤 기무는 부하 30여 명을 시켜 가이아를 납치하려 했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기무의 병사들은 황상의 집을 포위하고 기무의 부하 갑사 나원경, 고효성 등이 곧장 황상의 안방에 들어가 가이아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가이아 옷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일찍 기무는 다시 수하 군사들을 보내 가이아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황상이 말을 타고 쫓아오자 기무가 30여 명의 병사들을 출동시켜 황상과 대낮의 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낮의 기생을 놓고 전쟁 같은 싸움을 벌인 이들의 면면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황상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본 인물로 그의 아버지 평해군 황희석은 태조 이성계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성계와 비슷한 연배로 요동정벌에 함께 참여했던 고려시대 장수로 1392년 3월에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군사를 보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 할 때 그를 탄핵한 인물도 바로 황희석이었는데 황희석은 조선개국 최고 공신 44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황희석이 1394년 병이 들어 죽음을 기다릴 때 이성계는 동생 이화를 보내 그의 곁을 지키게 했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정무를 보지 않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황상은 조선이 개국하고 바로 무관의 높은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황상은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천덕꾸러기 공신의 자제라는 별명을 듣게 됐습니다. 한때 세자 양령에게 매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다 태종에게 꾸지람을 듣고 관직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기무는 압록강 북은 강계만호 김영비의 아들로 무술은 뛰어나지만 그를 전혀 몰랐던 인물인데 특히 칼을 쓰는 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기무는 태조 시절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는데 태조 4년에 원래 부인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태종의 신임을 받고 희청군에 봉해져 그 거만함이 잠옷 심했는데 황상은 선왕 태조 시절 잘 나가던 공신의 자제였고 기무는 현재 임금 태종의 최측근 공신이었습니다. 가이아라는 여자는 충청도 부천의 기생 출신으로 가무를 잘해 조선 3대 왕인 태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인물입니다. 태종실록의 또 다른 기록에는 가이아의 요청으로 태종이 한성부의 관리들이 쓰던 임시 거처로 만든 시설인 의막을 가이아에게 하사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1년 전 가이아는 당시 후궁이었던 명빈을 모시는 시녀로서 왕명으로 지방에서 궁궐로 올려보내진 기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412년 명 영락 10년 15 6세된 창기 6인을 명빈전의 시녀로 하사하다. 명하여 창기로서 나이 15 6세가 된 자 6인을 뽑아 명빈전 시녀로 충당하였다. 창기 3월 가희아 옥동선 등에게 금슬과 가무를 배우도록 하고 3월 등에게 각기 쌀 세석씩을 내려주었다. 또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김해에서 선상한 기생 옥동선의 부모를 서울로 보내어서 생업을 돕도록 하라. 명빈전은 태종의 후궁인데 김구덕의 딸로 태종 11년에 명빈으로 개봉되었으며 선상은 지방에서 노비나 기생을 뽑아 서울 관하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모도 뛰어났고 노래를 잘하는 기녀라 대궐 연회에 자주 불려다녔으며 세자 양령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황상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된 것인데 김우가 미모에 반해 그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이들과 관련된 스캔들이 또 기록돼 있는데 황상이 다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세종 10년인 1428년 10월 20일 대사원 조계상 등이 황상과 이순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선 궁중비사 문제의 기생 가이아를 취한 태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